스태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그리고 집값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순서는 인플레이션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심각하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이나 유럽도 너무 인플레이션이 심해서 그거를 잡고자 정부에서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플레이션이 왜 오는가? 결국 유동성과 통화량에서 옵니다. 돈이 너무 많이 풀리니까 자산으로도 가기도 하지만 이게 전체 물가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코로나라는 엄청나게 지구를 몇 년 동안 강타한 그 질병 대유행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죠. 또 게다가 추가적인 전쟁 그리고 기후 악재, 근데 이것 때문에 공장들이 멈춰서고 필요한 자재를 구하지 못해서 생산도 못할 뿐더러 또 유통망까지 흔들리면서 공급과 유통이 모두 멈춰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밀가루 값도 오르고 식용유 값, 그리고 철근 값, 나사, 못 이런 모든 자재의 가격들이 다 올라버려서 지금 기업들 입장에서는 재료를 구하지도 못하는데 그게 너무 비싸서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서 멈춰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 공급도 못하고 또 너무 비싸게 팔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즘 자동차 같은 거 알아보시는 분들 아마 알 거예요. 예전에 몇백만 원씩 하던 할인 거의 안 하고 있고 기본 6개월 대기, 또 어떤 브랜드는 2년, 3년까지 대기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이 뭐냐면 경제활동 그리고 이런 어떤 경기가 침체되고 점점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물가가 상승되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즉 저성장의 고물가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근데 경제 성장에 있어서 인플레이션은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통화량이 늘어나는 만큼 인플레이션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경제 성장을 의미하는데 최근에는 심각하게 많이 풀린 통화량에 질병, 환경 문제가 더해져서 이렇게 오른 물가는 뭔가 인위적으로 뭔가 통제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장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도 원래 0.25, 0.5씩 올리다가 0.75씩 올리고 막 그렇게 아주 급격하게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수백억, 좀 더 큰 회사는 수천억씩 대출을 받아서 그 이자를 충당하고 있는데 갑자기 너무 이자 낼 돈이 많아지니까 투자를 줄이고 고용을 줄이고 그러면은 그 동시에 영업이익이 또 줄어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움츠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같은 일반인들조차 인플레이션 때문에 힘든데 모든 게 다 비싸져서 힘든데 이자까지 늘어나니까 가계에 부담이 되고 소비를 줄이게 됩니다. 이렇게 기업도 모든 걸 줄이고 가게도 줄이게 되면은 돈이 안 돌게 되는 악순환이 생기게 되죠. 이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요즘 주유소 가격 보시면 정말 깜짝깜짝 놀라지 않나요? 그래서 주유소 가기가 무서워서 저는 운전하는 것조차 요즘 좀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또 식당 가면은 7,000원 하던 게 다 8,000원 돼 있고 8,000원 하던 게 다 만원 돼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당 사장님의 표정은 별로 안 좋아요. 이게 원자재 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팔아도 남는 게 별로 없을 뿐더러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집값은 어떻게 되느냐? 가게와 기업 모두 다 힘들어지면 심리가 완전히 꺾여버리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집을 안 사, 아니면 못 사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전세가는 떨어질 기미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또 고민을 합니다. 이렇게 전세가가 오르는데 전세대출을 더 받아서 전세를 더 살지 아니면 이 전세금에 좀 더 더해서 집을 살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지 않음에도 전세가가 오르고 있고 또 물가는 오르고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하셔야 될 게 IMF 그리고 2008년 리먼 브라더스 금융위기는 우리가 인정하지 않았고 우리가 모르고 있을 때 갑자기 왔어요. 근데 지금 상황은 우리가 어떻게든 막 대응을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못 잡으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고 그때는 집값이 빠집니다. 내놔도 안 팔려요. 그래서 부동산 침체가 오고 IMF 때 우리나라 집값이 30% 정도 빠졌거든요. 그 정도로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금 규제 싹 다 풀고 분양가 상한제 싹 다 풀고 보유세도 풀고 양도세도 풀고 이렇게 여태까지 묶여있던 그런 정책들은 부동산 경기를 일으키기 위해서 싹 다 풀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은 건설사도 집을 안 지어요. 왜냐면 살 사람이 없으니까 미분양 날 게 뻔하니까 안 짓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없어지고 그러면은 공급이 없어지면은
집값이 올라야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심리 자체가 꺾여 있기 때문에 아무도 안 사기 때문에 거래가 별로 없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기 힘들어요. 그런데 공급이 너무 없어지고 그리고 경기가 서서히 풀리게 되면은 그때 다시 상승장이 오죠. 이렇게 부동산 사이클이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부자는 다들 위기 때 부자가 됐어요. 남들이 다들 움츠리고 있을 때 그들은 막 활개를 치고 다녔습니다. 서장훈 씨가 IMF 때 양재에 있는 건물을 샀거든요. 근데 남들은 막 던질 때 그 분은 건물을 산 거죠. 그래서 저도 모르겠어요. 지금 이 상황이 정말 심각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질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으로 끝날지 이거는 아무도 예측하기 힘듭니다. 근데 지금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뭐냐면 주식에 몰빵한 사람들. 여러분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지금 주식시장 박살났죠? 미국 주식뿐만 아니라 한국 주식조차 완전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게 주가라는 거는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왜냐면 팔고 사기가 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위험하신 분들은 과다한 대출을 받으신 분. 제가 항상 집을 살 때 주담대만 딱 받으라고 하는 이유가 주담대 플러스 마이너스 통장, 신용대출 이런 것까지 다 받게 되면은 나중에 경기가 안 좋아졌거나 아니면 하락장이 왔을 때 못 버티거든요. 그래서 집을 살 때는 주담대만 딱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위험하신 분들 중에 하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 또는 아무것도 안 해본 사람들입니다. 왜냐면 아무것도 안 해보신 분들은 오히려 현금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 분들은 하락장이 오면은 그때 물건을 탁 사야 되는데 용기가 없어요. 왜냐?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실행하기가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미국 경기도 안 좋고 유럽 경기, 전 세계 경기가 다 안 좋아요. 그리고 어쩌면은 전 세계적으로 대공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거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만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평상시에도 항상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현금은 어느 정도 마련해 두고 있는 게 우리가 그때를 대비하기 위한 그 총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나요? 다른 경제나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